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재욱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 짝꿍인 장대준 멘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제가 혼자 대박플러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고요. 매주 이제 금요일 대박플러스에서는 한 주간의 시장 정리는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코너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전화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2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한 주간 시장 정리를 해보는 올케어 마켓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시장도 역시 만만치 않은 어려운 또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한 주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시장의 하락 요인이 그리스 문제죠. 그렉시트로 표현되는 그리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210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2085. 코스닥은 650선대까지 밀렸다가 어제와 오늘 반등이 들어오면서 680선대로 681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번 주 주중에 본다고 하면 또 글로벌 투자의 대가들이죠. 큰 손들 옐런 의장을 비롯해서 버핏이라든지 이런 채권과 주식 쪽에서의 글로벌 투자 대가들이 시장이 좀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고음을 울려주면서 투자가들이 또 주식을 또 채권을 내다 파는 이런 조정 장세 양상이 펼쳐졌고 어쨌든 이런 증시가 고점이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경험이 많고 또 상당히 유능한 투자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조정을 알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그리스 리스크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 그동안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상을 할 것이고요.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의외로 또 조정이 좀 짧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정 올해 증시만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도 큰 폭의 랠리를 펼쳤고 거래소는 4년 만에 박스권인 21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려고 하는 가운데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증시가 이제 앞으로도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교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아마 쉽게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는 않는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언제든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또 시기가 다가왔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의 상승 흐름을 기간 조정으로 혹은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다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연 7% 정도로 우리가 중국이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장률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을 해왔었죠. 근데 연 7% 성장률이 안 될 조짐이 보이면
주식시장은 또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둔화가 정말 7%가 안 되고 6%대로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중국 정부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죠. 경기 활성화 대책을. 그래서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부양책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 둔화가 나왔다면은 큰 폭으로 이렇게 진폭이 커질 수 있는, 낙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진폭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2011년 이후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그렉시트, 그리스 문제죠. 그리스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발목을 잡듯이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 또 이것이 이제 이것이 협상이 잘 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반기 내년 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인데 이 그리스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협상이 그리스 쪽에서의 그 협상을 잘 안 지킨다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오면 이 우려감만 가지고도 시장을 200포인트 정도는 빠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1180대까지 갔다가 지금 2080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포인트 내려왔죠. 그래서 이 그리스 우려감 이런 것들도 항상 그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려감만으로도 시장의 조정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 요즘은 좀 뜸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증시의 교란 4대 교란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요인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래소 지수입니다. 거래소 지수인데 4월 중후반까지 랠리를 펼쳐주면서 2100선을 돌파하고 3월 달에 랠리를 펼쳐주다가 그리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때부터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상황에 따라 틀린데 협상이 잘 되면 한 10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잘 안 되고 이렇게 정말 그렉시트 우려감 또 막판까지 이렇게 몰리고 또 시장의 그 당시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즉 하락장일 때 그때는 한 200포인트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막 상승세를 그려나가려고 하는 시장이 하락장인 약세장이 아닌 강세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200포인트씩 빠지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때 뭔가의 이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사인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 그리스 문제로는 한 2,560선 정도가 바닥 이 조정의 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잠깐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720선대에서 650선까지 한 2주 만에, 2, 3주 만에 큰 폭으로 밀렸죠. 이것은 내추럴 엔드텍이라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내추럴 엔드텍은 계속 오늘도 하한가이고 계속 하한가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그 신뢰의 문제가 좀 불거졌었고 반면에 이제 650선까지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이 들어온 거는 삼성전자의 평택 투자설 대규모 투자 확정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5조 6천억이라는 사상 최대 투자금을 가지고 반도체 위주로 해서 투자를 평택에도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전일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이런 원익 IPS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주면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등에서 좀 오늘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 기관들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을 지난달부터 내리 팔았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양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급 불안을 야기를 시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드물게, 최근에 드물게 처음으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다음 주도 반등세가 이어져 준다고 하면 종목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화장품과 바이오, 개인들의 매수 힘으로 그 두 업종이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고 왔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업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좀 성공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고, 아직 중소형주들이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목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입니다. 또한 이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네. 재미 좋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시장 별 점이 없죠, 네. 뭐. 그쵸.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좀 어려운, 곳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힘내십시오. 그 시장이 아무리 이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요렇게 잠깐 기간 조정들, 한두 달 정도는 있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조정 이후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걸음을 위한 한 걸음 정도의 쉬어갑니다. 한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이게 한 2년 전에 샀는데, 이게 뭐야, 네. 65,550원인가 이래요. 65,550원 정도, 예. 예. 매수가가,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 예. 예? 전체 포트폴리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중에 비중, 삼성테크인의 비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요. 한 20% 정도.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예,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비중은 아니다 하는 판단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처음 살 때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샀는데요. 네. 예, 지금 한 2년 그거 다 돼 갔는데. 네. 하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앞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갈아타야 되느냐. 네. 그것도,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빠지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 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팔아야 되는지, 네. 저는 장기로 있어도 관계는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테크인 시청자님이 매수를 한 가격대가 65,500원, 65,600원 수준이라고 하면, 2013년도 같아요. 2013년도, 한 9월, 네, 9월 정도, 8, 9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예, 11월 29일요. 네, 그렇죠. 예, 9월, 10월 요 정도 수준인데, 일단 삼성테크인 지금 하나로 이제 넘어가죠. 하나로 넘어가면서, 이제 합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의 이제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면서 오히려 또 이때 그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주가가 2만 원대까지 밀리는 이런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원이라는 이 우량한 종목이 그 낙폭이 워낙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 테크윈이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양호했고요. 시장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테크윈이 작년까지 내리죽순 거는 실적이 워낙 부진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삼성에서의 이제 하나로 빅딜이 되면서 테크윈이 삼성의 후광 효과를 볼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고 불확실성이 증대가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테크윈의 주가가 실적만으로 오르기에는 또 시장적인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 실적이 좀 1분기 때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안 좋았다가 소폭 개선되는 그 상황이지 이것이 예년에 좋을 때 호시절에 실적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판단하는데 복잡하다.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테크윈의 이 하나로 넘어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영향들이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테크윈 를 보유한 투자가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2만 원대까지는 2만 5천 원 아래쪽에서는 우려감이 너무 과했던 것이죠. 테크윈의 기본 가치보다 그렇게 보여지고 주가가 이제 3만 원 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까 너무 과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한 4만 원 수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한 6만 원대까지는 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삼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6만 원까지 오려면은 실적이 아주 예전 그 호실적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지금 테크윈이 그 정도의 이 어닝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혹은 4만 원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 손실을 확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만 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2만 5천 원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그리고 비중을 늘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20%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빠져나올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한 20% 정도는 그냥 놔두면서 있는 것만 놔두면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는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인바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매수가가 41,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네, 100%이고, 100%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한 종목이, 100%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빠질 때에는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죠. 특히나 이 인바디 같이 성장하는 종목이 또 테마 쪽으로 탄 종목들이 깨질 때에는 정말 순식간에 한 20, 30%가 고점에서 깨져서 내려오는, 한 며칠 만에 그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내 자산의 100%가 100% 비중이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한 며칠 만에 700이 되는 거예요. 30% 빠지면. 이렇게 되면 다시 1,000만 원 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야 되지? 50%를 벌어야 되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럼 여기서 더 잃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약하게,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도 주식에서는 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자, 이렇게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41,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최고점입니다. 그죠? 네, 최고점이고, 이럴 때 들어가는 거는 100% 들어가는 거는 무리이다. 아무리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는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가가 무너질 때에는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41,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고점이죠.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 때에는 이런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나 이런 쪽이겠죠.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하면, 단기 매매,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하면 돌파 시점에 사는 것이 정석이죠. 그래서 충분히 사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주식에서는 100%는 없죠. 100%는 없습니다. 예상과 같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에는 이렇게 양봉을 보고 매수에 들어갔다 하면은 시작한 양봉을 시가를 훼손할 때 혹은 저가를 훼손할 때는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고 기다려볼 만하죠. 그 다음날 이렇게 됐다. 이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절을 하거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된다. 왜? 다음날 빠지면 아예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고점에 들어가는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분명히 손절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못하면은 또 100%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한참을 회복돼서 나오면 다행인데요. 회복돼서 나오면 다행인데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인바디 같은 종목, 성장하는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기 때문에 테마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해지는 시점에서는 조정폭이 30%, 50%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3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 반등에 따라 반등을 하는데, 이 코스닥 시장 반등이요, 이번에 720선을 돌파를 해서 다시 상승 추세에서 바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꺾이는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장이 또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 같은 경우는 한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3만 원 같은 경우는 이번 두 번째에 쌍바닥을 해줬던 부분을 완전히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콤 15,850원. 네. 네, 이 코콤인데요. 코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다만 이제 이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차트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횡보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낙폭이 크지 않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는 급등 후에 바로 약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등이 다시 들어오면은 2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17,000원 정도가 단기 고점,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물대가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번 시장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크게 나오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드물다는 거죠. 과거 이제 앞전에 크게 치고 올라올 때보다는 상당히 시장이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미 강한 상승 추세에서 한번 맞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조심하게 되죠.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세가 별 큰 조정 없이 2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뭐 잠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가고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럴 때는 투자가들의 신뢰가 컨센서스 형성이 돼 있다면 강세장이다. 지수 간다. 뭐 한 하루 이틀 밀려도 또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고점 돌파하더라. 계속 고점 돌파를 하죠. 이럴 때에는 주도주가 뭐 화장품 바이오주였죠. 그쪽으로 자신 있게 배팅이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올랐더라도 더 간다. 시장은 주도주를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720선까지 왔고, 자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이제 그 지난 4월 셋째 주죠. 이게 4월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때가 그 내추럴 엔도텍 벌어졌을 때죠. 이 4월 22일 날 내추럴 엔도텍 사태가 벌어진 첫날인데 이때 하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선을 돌파를 해줬다. 이러면은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강세가 안 꺾였단 말이죠. 안 꺾였으니까 주도주는 계속 갔을 겁니다. 혹은 주도주가 바뀌더라도 그 바뀐 쪽 종목들이 상당히 세게 갔을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자 진행이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 반등이 좀 하다가 다시 21선 깨면서 61선까지 650선까지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한 21선 혹은 심리적 저항인 700선 가면은 이미 여기서 한 뭐 8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종목들이 고점 대비 아까 코콤도 맞죠? 코콤도 그렇지만은 고점 대비 2만 원 대비 한 30%씩 빠졌단 말이에요. 저점이. 그러면 반등이 들어오면 2만 원, 18,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손실 줄어들거나 본전 수준 오면 팔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앞전에는 본전 수준에 손실 보더라도 갖고 있죠. 왜? 계속 강세니까. 분명히 좀 빠지더라도 바로 돌려서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콤 같은 경우 한 17,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삼으시고 그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손절가는 이탈을 한다는 것은 13,500원에서 하는 이탈을 하면은 밑으로 더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약해졌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손절가 13,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케어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잠시 후 다음 주 시장을 올케어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이제 이번 코너는 올케어 종목 AS와 추천 코너인데요. 먼저 올케어 종목 포트폴리오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재용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5종목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선 ENT 9.8%, 그리고 한진해운은 매도가 완료가 되었죠. 4.4%대 수익을 보면서 매도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동국산업이 2%대 수익,
우진이 7%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다이아 11%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M은 매도 처리가 되었죠. 전량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대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장대진 멘토 효성 대단합니다. 효성이 어려운 조정장에서도 괴력을 보여주면서 매수가 74,000원 대비 66%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자동차주죠. 자동차주 15.6%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주인 캐스텍 코리아 10%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많습니다. 장대진 멘토는 지금 만도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3.9%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이시티는 4%대의 손실을 보면서 매도가 확정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1, 2, 3위가 모두 장대진 멘토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위가 효성이 66%, 그리고 기아차가 15%, 캐스텍 코리아가 10%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자,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AS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규 종목 추천은 제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대박 플러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추천하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AS를 자세하게 또 향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선 ENT인데요. 자, 인선 ENT 보면은 9%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한 20%대까지 났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시장 따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인선 ENT 추천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사업 부분, 자동차 제재죠. 폐차 재활용 사업이죠. 그래서 인선 ENT가 하고 있는 인선 모터스, 자회사 인선 모터스, 인선 ENT가 지분을 97%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죠. 그래서 인선 모터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폐차 재활용 사업을 했고요. 공장을 가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별로 보면 이제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폐차를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해서 철강 쓰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폐차장에 가면은 폐차를 가져오면 재활용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차를 95% 이상 재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범퍼 떼서 고쳐서 범퍼 다시 중고 부품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백밀러 팔고, 이걸 또 자동차가 좀 폐차 중에서도 괜찮다 하면은 정비를 해서 국내에서는 못 팝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이 안 되지만은 해외 쪽에다가 우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또 중동이라든지 해외 쪽에다 수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고마진이 되는 사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선 모터스의 사업의 성장력, 그리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인선 ENT에 상당한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나중에 가서 지금 당장 아니겠으면 몇 년이 지나서 IPO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인선 ENT에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본업 부분입니다. 본업 부분은 인선 ENT의 본업은 폐기물 재활용이죠. 폐기물 처리죠. 폐기물 처리.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특수 폐기물, 이런 폐기물 처리가 본업인데, 최근에 건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특수 폐기물 쪽에서 이제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광양 매립지가 지자체와 지금 협의 중인데요. 이것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빠르면 하반기 내년 쪽에 이제 광양 매립지가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또 본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인선 ENT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수 후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뭐 쭉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부합한 종목이 인선 ENT다. 최근 저가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에 적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61선까지 근처까지 좀 밀려주고 있는데 4,500원 전후가 이번 조정에 또 바닥 국면 조정의 저점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수를 못했다는 분들은 4,5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뭐 장기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6,000원 이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6,000원까지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인데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동국 SNC 뭐 이런 동국 산업의 동국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동국제강하고는 틀린 업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조선내와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요 자회사들로 계열사들로 있습니다.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냉연 특수강을 만드는 업체이고요. 철강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동국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 산업이고요. 냉연 특수강의 80% 이상은 자동차 부품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고 이 동국산업이 캐퍼가 2013년도까지는 뭐 한 30만 톤 정도였는데 늘리면서 작년에 늘리고 13년도에 늘리고 14년도 늘리고 하면서 캐퍼가 연 40만 톤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 부분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이 동국산업의 매력은 고배당주라는 거죠. 지금 4,080원 정도 하는데요. 배당을 매년 120원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3%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고배당주의 매력, 또 저평가의 매력 상당히 높고요. 또 캐퍼 증설로 인한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이 지금 부진하지만 자동차 업종이 어떤 요인들, 뭐 환율 요인이 개선이 되거나 엔화 약세가 좀 주춤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동차 쪽에도 매기가 몰릴 수 있겠죠. 워낙 지금 싼 상황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국산업 역시 그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우진의 매력은 원전 계측기를 하는 업체이고 이 업체의 매력은 자산가치입니다. 자산가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동탄에 부지가 있죠. 장부가가 뭐 한 5,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로 따지면 900억 정도 수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동탄 땅 공장 부지죠. 근데 우진이 꼭 동탄 거기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개발이 되면 동탄은 뭐 요즘 워낙 그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개발이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쪽인데 그 동탄 땅을 팔고 뭐 어디든 싼 데 쪽으로 가면은 부동산 가치로 상당히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원전 계측기 본업이 이제 원전 계측기 쪽인데 그 원전 계측기 부분도 사업도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주가의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가를 사서 홀딩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 12,000원인데요. 12,000원 수준까지 쭉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볼까요? 일진다이아입니다. 최근 뭐 주가가 소개를 한 이후에 좀 약세를 한 10%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진의 그 수익성을 가져가는 업체이죠. 세계 공업용 3대 다이아 업체이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업체, 국내에서 뭐 거의 독점적인 그리고 본업 부분, 공업용 다이아 부분에서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2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마진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쓴 이유는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뭐 이쪽으로 빠졌고 최근에도 뭐 7,000원대,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힘을 못 쓴 이유는 자회사들의 부진입니다. 자회사들이 실적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그 갉아먹던 실적들이 올해부터는 줄어들게 될 거죠. 그럼 자회사들도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바로 해주면은 상당히 일진다이아 주가가 빨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적자폭이 줄어준다고 하면은 본업 부분에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 7, 8천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적자폭, 그러니까 그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자회사가 흑자 전환까지 해준다고 하면 15,000원 주가, 15,000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가 주느냐에 따라서 10,000원, 12,000원, 15,000원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흑자 전환하면은 15,000원 수준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자회사들의 부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주가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한 1, 2주 혹은 한 달 이런 식으로 본 것들은 아니고요. 좀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쭉 끌고 와서 목표가까지 보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AS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11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5월 11일 날 있고요. 이때 이제 그 관건은 지금 그 그리스 상황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3월 말에 기존에 합의가 됐던 그 72억 유로 그 구제 자금이 분할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가 기존에 협약했던 것을 못 하겠다.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그 유로존 쪽에서는 그러면 돈 안 주겠다. 이러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이죠. 이 끌고 있는데 5월 12일 날 IMF에 일부 그리스가 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7억 유로 정도 수준이 될 것인데 그것을 내려면은 유로존에다가 일부는 받아야 된다. 그리스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부를 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까지 이렇게 그런 협상이 되고 결국은 이 72억 유로를 5월 말까지 다 받아야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상당히 이게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좀 급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그리스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다. 결국은 그리스가 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면은 협상을 다시 하고 조건을 다시 하자 해서 그러면 유로 쪽에서는 안 된다. 기존 협상안으로 고소하자. 이렇게 하니까 파국으로 치닫던 것이 그리스 쪽에서 일부 양보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도 협상 중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뭐 기존한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혹은 많은 그쪽으로 스탠스를 바꾼다고 하면 일부가 지원이 되면서 그 그리스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깐은 아니겠죠. 뭐 한 6개월 혹은 뭐 그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다음 주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이죠. 오늘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 1분기 미국 그 GDP 성장이 상당히 부진했죠. 혹한 여파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부진했는데 이 4월 미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다 하면은 경기는 개선이 되고 2분기 쪽은 성장률이 시장 예상하는 것만큼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금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금리 인상 얘기는 들어가 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죠. 잠깐.
9월 달 정도, 뭐 빨라야 9월이고 연말까지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6월은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고용 지표 개선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요것이 더 요번에는 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면 그것이 개선됐다 하면은 조금 그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호재라고 작용한다는 것이 주가가 뭐 급반등을 해서 고점 돌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의 하단부를 견고하게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 국내 사정은 보면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금통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옵션 만기일 앞두고 또 만기 전후, 그러니까 화수 정도는 시장이 전통적으로 만기를 앞두고는 좀 약세를 보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날 올라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만기 전 이틀 전 하루 전 정도는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정 시장이 관망세로 갈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 뭐 만만치 않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 보면은 자, 거래소는 그렇게 보면 한 2050선이 그렇다고 해서 뭐 깨질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2050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2560 쪽에서 한 2130 정도 21선 위치한 뭐 요 정도 선을 다음 주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하루하루 변동폭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루하루 변동폭은 좀 클 수 있지만은 내리막 하면서 저 2050 깨고 2000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2560에서 한 2130 정도 지수 포인트를 다음 주에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720선에서 조정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받은 거죠. 가장 길게 받은 겁니다. 그죠? 자, 2015년 올해 들어서 주가가 21선을 잠깐 하루 이틀 정도 밀리면서 받은 적은 있지만 2, 3주 정도를 이렇게 크게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 심리가 분명히 훼손이 되었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650에서 700선 정도 움직이는데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650선도 향후에 다음 주에 깨지는 않겠지만은 향후에는 이탈도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은 최소한 2, 3개월의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공략할 업종은 실적 오전 업종 그리고 또 IT 업종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유망한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박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 대박 플러스 장대진 멘토가 앞으로는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장대진 멘토 보셨듯이 상당히 실력이 있고 훌륭한 멘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종목들 많이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주간 시장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대진 멘토와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정재웅이었습니다.